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소자는 서머일렉트릭 디바이스, 열전 소자입니다. 열전 소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소자고요. 그럼 열 에너지를 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줘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의 기관이죠. 엔진,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발전등이 있겠죠. 이 발전에서 에너지가 사용됐을 때 실제 사용되는 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버려지는 거는 거의 66%에 가깝습니다. 이때 66%가 뭘로 소모가 되냐? 대부분이 열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우리가 타다 보면 이제 에너지 변환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 엔진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나머지 에너지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회수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들 중에 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물질들은 뭐 유독성 물질이고 실리콘은 저가고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서머일렉트릭 디바이스, 열전 소자가 어떤 식으로 전기를 생성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혹시 물리전자 시간에 지백 이펙트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백 이펙트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 펠티어 효과라고 해서 펠티어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온도차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열전 소자가 어떻게 동작이 되냐? 간단하게 이렇게 메탈이 있고 각각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직렬로 연결시켜줍니다. 열적으로는 병렬로 연결시켜주고 전기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PN 다이오드랑은 다른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뜨거운 열을 가해줍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에너지 밴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쪽에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홀의 농도가 이쪽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물론 일렉트론도 생기지만 그건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질 테고 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쪽에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캐리어들이 디퓨전 현상, 디퓨전도 기억나시죠? 제가 9주차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홀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론도 이동을 하죠. 그럼 홀과 일렉트론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커런트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 커런트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전압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커런트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커런트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커런트가 이렇게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럼 커런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이게 서머일렉트릭 디바이스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 서머일렉트릭 디바이스의 성능을 평가하는 파라미터를 GT라고 하고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하고요. 열전도도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제백계수의 제곱, 제백계수는 열 에너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일렉트론 홀 페어를 얼마나 생성하냐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전기전도도죠. 전기전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커런트가 더 잘 흐르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T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당연히 더 많은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이쪽 뜨거운 쪽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실리콘 물질이 열전 소자로 활용될 때 성능이 낮은 이유가 열전도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리콘 격자 내에서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지는 다들 아시나요? 자, 실리콘 격자가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논이라고 하고요. 이 포논이 너무 잘 전달이 됩니다. 실리콘의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전 소자로서 뭐 제백 코에피션트, 전기 전도도 다 뛰어난데 열전도도가 나빠서 열전 소자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포논에 대한 메커니즘이죠. 이 포논이 결국 실리콘 아톰이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포논이라는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거를 잘 못하게 만들어주면 열전도도가 낮아지고 전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전자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포논 바운더리 스캐터링, 포논 임퓨리티 스캐터링, 포논 스캐터링의 개념을 가져와서 열전 소자에 적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노성 구조에다가 표면을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칠게 만들어주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로스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퓨리티들을 넣어주면 또 바이브레이션이 영향을 받아서 열 전달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념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적용을 해서 열전 소자를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조건을 조절해서 표면 러프니스를 이렇게 뭐 나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아톰을 넣어줘서 열전도도를 떨어뜨린 거죠. Y축이 열전도도고 X축은 각각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를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열전도를 제작을 하고 성능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했더니 여기에 이제 실제로 만든 소자고요. 여기에 이제 양단의 온도차를 줘서 전압을 측정을 하고 파워를 계산을 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죠? 자,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촬영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 히터가 있고요. 여기 서멀틱 디바이스를 사이에 끼웁니다. 그리고 여 밑에는 쿨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온도가 낮은 쪽, 이쪽이 높은 쪽입니다. 90도 온도차일 때 아까 전압이 나왔죠. 지금 보면 전압이 또 158mV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압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력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자, 끝났네요. 자,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양이 많긴 한데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스펫에서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한된 여러 가지 모스펫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스펫을 응용하는 메모리 소자 구조와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연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들, PN정션 다이오드, 모스펫 소자, 그 다음에 제백 이펙트 같은 효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자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뭐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하던 백그라운드가 되는 물리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동작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려면요. 그래서 뒤에 제 연구 주제 소개한 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PN 다이오드, 그러니까 포토다이오드의 동작 메커니즘, 열전 소자의 동작 메커니즘, 바이오팻의 동작 메커니즘, 그리고 제가 말한 파라미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밴드 갭과 웨이브랭스 간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레스폰시비티, 익스터널 퀀텀 에피시언시, 그 다음에 열전 소자의 성능을 평가하는 파라미터, 수식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에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 강의가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 강의부터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